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터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시작해서 결국 성공한 부자들이 성공 이후에 하는 공통적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재정리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책을 출판하는 일입니다. 그 책 안에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부자들이 말하는 성공의 과정에는 비슷하고 공통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등비 수열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복리의 그래프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부의 상승 곡선을 타기 전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경험한 공통점 3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 3가지 공통점을 통해 반대로 부자들의 상승 곡선이 시작되는 조건들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점. 첫째, 예스맨에서 노맨이 되기 시작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시드니 하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의 절반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제안과 초대, 부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드니 하워드가 말하려고 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무언가에 대해 예라고 말한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는 무언가를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나의 소중한 시간이죠. 원띵이라는 책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생산성을 훔쳐가는 4가지 종류의 도둑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건강에 나쁜 습관들, 혼란에 대한 두려움, 목표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도둑을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 정리합니다.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노선에 오르면 첫 번째 바뀌는 것이 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 정한 시간을 내가 스스로 보호하려는 성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일정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이나 사물의 거부 의사를 밝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즉, 인간관계의 중심이 남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자들의 상승 곡선에 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에 집중함으로써 인간관계가 내가 우선순위를 둔 목표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제안이나 내 목표와 꿈의 달성에 큰 명분이 없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 지금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이죠. 거절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은둔자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입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최고의 자유와 유동성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실패의 열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강력한 예를 말하고 나머지에게는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을 때 비로소 남다른 성과가 가능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시간의 사용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레버리지 책에서는 시간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낭비된 시간. 쓸데없는 일에 까먹는 시간은 모두 낭비된 시간입니다. 생각 없이 SNS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등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두 번째, 소비된 시간.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것,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것이 소비된 시간입니다. 세 번째, 투자된 시간. 임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합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며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소싱, 네트워킹, 트레이닝, 시스템, 멘토 모두 투자된 시간입니다. 즉, 나의 꿈을 위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요구에는 아니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낭비된 시간과 소비된 시간을 줄이고 나의 성공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투자된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고 단칼에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이 무한하여 인맥 네트워킹에 좋지 않으니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안다면 더 지혜롭겠죠.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해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거절했지만 상대방도 나를 친절한 사람이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나의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명분이 없는 일에 거절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분야의 과중한 일을 떠맡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은 바로 나인 것이죠. 거절 없이는 나의 발전도 없다는 점 명심하세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점. 두 번째, 성공 목록의 우선순위. 나의 인생 목표를 정하고 그 꿈을 위해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이 시간을 나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활용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일 목록,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하루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성공 목록을 만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함께 알아보죠. 할 일 목록은 시간 관리와 자기계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욕구와 다른 이들의 바람이 사방에서 날아들다 보면 잠시 정신이 들 때마다 충동적으로 할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할 일 목록은 우리의 좋은 의도를 담아놓은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 해내야 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단지 그것들이 목록에 적혀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 할 일 목록과 애증관계에 있습니다. 할 일 목록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한 목록에 불과한 할 일 목록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할 일 목록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둔 것뿐입니다. 목록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그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점은 할 일 목록에는 본디 성공이라는 의도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할 일 목록은 그저 생존 목록, 즉 그날 하루하루와 삶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목록일 뿐 각각의 날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쓰레기통을 꽉 채우고 책상은 깨끗이 비운 상태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우쭐해야 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과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꼭 해야 하는 일을 잘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리고는 바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나중에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이들이 먼저 하려는 일은 뒤로, 때로는 무기한으로 미룹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의도가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목록 말이죠. 할 일 목록은 긴 경우가 많지만 성공 목록은 짧습니다. 할 일 목록은 당신을 여기저기 잡아 끌지만 성공 목록은 구체적인 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바로 여러분의 꿈이죠. 할 일 목록은 어지럽게 적힌 명단이지만 성공 목록은 잘 정돈된 지도입니다. 성공을 염두에 두고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할 일 목록에 별의별 것이 다 적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곳만 빼고 다른 모든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사람은 평범한 할 일 목록을 어떻게 성공 목록으로 바꿀까요? 할 일이 그렇게 많다면 특정한 날, 특정한 시점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 목록만 잘 작성하면 진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은 수의 성공 목록만 잘 실천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해야지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법칙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바로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파레토는 19세기에 이탈리아의 소득 분배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는데 20%의 사람들이 전국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은 것이죠. 파레토의 말에 따르면 부는 예측 가능한 방식을 따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품질 관리 분야에서는 몇몇 개의 문제가 대부분의 결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레토가 주장한 불균형이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인풋 하나가 대다수의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선택적 노력이 거의 모든 성과를 창조한다는 것을 파레토는 매우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여러분이 실천하는 몇 개의 일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성공의 세상에서는 평등한 건 없다는 뜻입니다. 몇몇 소수의 인원이 전체의 결과를 만듭니다. 즉,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죠. 어떤 일들은 다른 일보다 분명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할 일 목록에 파레토의 원칙을 적용할 때 비로소 성공 목록이 됩니다. 80대 20 파레토의 원칙은 사회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소수의 아이디어가 회사의 성과 대부분을 만들어냅니다. 몇몇 고객들이 다른 대다수의 고객들보다 훨씬 중요했고 소수의 사람들이 사업의 대부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 소수의 투자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성공의 세상에서 평등한 할 일들이란 없습니다. 80%의 할 일 목록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과 목표와 연결된 20%의 성공할 일에 집중하세요. 우선순위의 성공할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좋은 현상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점. 세 번째, 돈의 실체를 알게 된다.
돈 하면 우리는 대개 지폐다발과 동전 뭉치들을 떠올립니다. 당연히 이것이 사전적 의미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진짜 그 지폐와 동전들이 돈일까요? 성공의 상승 곡선에 올라타는 사람들의 마지막 현상은 돈을 우리가 생각하는 지폐와 동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기본적인 개념들, 예를 들어 법인회사, 화폐, 이런 개념들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 돈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은 신뢰와 약속의 계약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폰으로 확인하는 통장 잔고의 숫자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은행이 그 숫자만큼 보장한다는 약속이지, 실제로 은행이 여러분의 이름을 쓰인 은행 금고 한 켠에 그 숫자만큼 지폐와 동전을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행은 이미 여러분이 저축한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대기업에 대출해줬습니다. 1,000원짜리, 만원짜리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화폐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깨버리면 단순히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돈은 실체가 없습니다. 화폐와 동전이 아닙니다. 돈은 신뢰입니다.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돈의 실체를 꿰뚫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있든 그만큼 신용을 높게 쌓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현재의 상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쌓았다는 것이죠. 전문적인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전문가는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기술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 이 서비스가 하루, 이틀하고 없어질 일시적인 것이라면 신뢰가 없어지게 됩니다. 신뢰가 없어진다는 것은 계약이 깨지고, 그런 계약들이 다 깨진다면 체제가 붕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나 서비스, 관점 자체를 변함없이 한 사람이 계속 꾸준히 끌고 가면 미래에서도 이 사람은 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신뢰이죠. 이 사람이 지금 성공을 했던, 어떤 작은 성취를 했던, 아니면 성취하지 못하고 좌절을 했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훗날 부자가 될 수 있냐 없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매일 추진한다는 신뢰, 이것이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조금만 하다가 질리면 그만하는 사람이나 조금만 하다가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서비스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가난해질 거라는 신호이고,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증거이고, 회사라면 그 회사가 망할 것이라는 징조인 것이죠. 돈은 눈에 보이는 화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과의 개인, 집단 간, 국가 간의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한 말을 지키고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또 돈은 내 앞의 인연과 신뢰를 쌓을 때 오는 것이니, 인연을 만날 때 나의 옷차림과 첫인상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자의 상승 곡선에 올라타는 사람들은 전에는 돈을 쫓다가 어느 순간 돈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신뢰 형성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쌓이면서 돈도 결국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면서 겪는 3가지 공통적인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째, 예스맨에서 노맨이 되기 시작한다. 둘째, 성공 목록의 우선순위에 집중한다. 셋째, 돈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된다. 이런 변화가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것이란 뜻입니다. 가끔 매일 하루에 조금씩 목표를 향한 발걸음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조바심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묵묵히 오늘의 성공할 일을 하고 오늘의 나의 성장을 하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남들이 아니라 내게 집중하면서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것이죠. 어제보다 1% 나아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의 복리 그래프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이 아침이라면 여러분의 꿈을 위한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지금이 저녁이라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꿈을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10분 멘토의 지혜를 얻다의 멘터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함께 더 큰 부자가 되어가는 멘터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